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빠졌습니다. 거래소는 1.15% 그리고 코스닥은 0.93% 빠졌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만 순매수를 해주고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조 2천억 순매수 해줬고 외인은 4,700억, 기관은 7,700억 순매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200억, 그리고 외인은 320억, 기관은 1,200억 그렇게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증시 자금 화면이고요. 9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신용융자는 16조 5,555억이고 급격하게 예수금이 약 60조 가까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예수금이 상당 부분 투자가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청약이.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뭐 한 9월 다음 주쯤 되면 어느 정도는 방향이 나오겠네요. 실제로 이 예수금들이 다 남아 있어서 예탁금 잔고가 50조 이상으로 유지가 될런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카카오게임즈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투입이 예탁금에 됐었던 건지는 다음 주쯤 되면 알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거진 50조 이상을 계속 유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예년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역시 증시에 몰려있다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선은 전일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일 시장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면 이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닥이 4.96% 빠졌어요. 4.96%. 뭐 윗꼬리 달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5%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 장 초반에 상당히 좀 불안감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빠져서 엄청난 고점에서 만약에 이게 쭉쭉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도 분봉으로 좀 보시면 갭으로 상당히 좀 밀리고 시작했습니다. 9월 4일이거든요. 거진 한 2,368.6,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한 2,000 거의 39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했던 시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개파락을 시도하면서 보시면 이게 갭입니다. 이 정도로 시작하면서 좀 밀리고 시작했고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대적으로는 좀 그 메이크업에서 1.1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따져보면 거의 3% 가까이 하락된 수준에서는 1.15, 1.52%, 뭐 1.15% 정도 거진 그 메이크업을 좀 해주면서 다행히 1%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동이 역시 미국 시장에 여파가 있고 또 코로나 현재 상태가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외인들이라든지 혹은 기관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는 관리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자리 자체는 상당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좀 잠잠해져야만 조금 더 투심이 뭐 개인은 물론 투심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외인 쪽에서 좀 더 투심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어제 미국 시장이 밀렸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릴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장중에 역시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줬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 사서 방어해주고 외인과 기관의 수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빨간색이 개인이거든요. 이 개인의 순매수가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방어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외인이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거진 5천원 가까이 팔아놓고서 선물은 또 이렇게 매수를 해줬어요. 어찌됐건 뭐 상승 쪽으로 이 외인들이 좀 베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선물하고 꼭 그 향후 주가 방향하고 온라인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어쨌든 외인은 선물로서는 그 상승 쪽으로 좀 베팅을 해주고 실제 실물 그리고 주식으로는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시작하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나올지, 만약에 어제 4% 정도 가까이 나스닥 시장이 좀 빠졌는데 그게 메이크업 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한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합권 수준에서만 나온다 손치더라도 다음 주 시장이 초반부터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밀리면서 시작하거나 투심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미국 시장의 여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움직임이 조금씩 나와주는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광동제약하고 빅트컴퓨터 그리고 종근당입니다. 먼저 오늘은 종근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근당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준을 잡고 여기서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정도 라인입니다. 18만원 정도 라인. 근데 이게 좀 깨지면서 최후에 버텨줄 수 있는 라인이,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게 이 정도 라인에 박스권 하단 정도를 무조건 버텨주지 않겠느냐 라고 좀 봤는데, 결국에는 거의 그 정도까지 찍어주고 살짝 올라왔어요. 17만원 정도 지금 종가 마감했거든요. 17만 4천원. 이게 지금 차트를 보는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나파모스타트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현재는 대장이 뉴지랩 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그 임상이 빠그러지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만한 회사, 그렇게 뭐 작은 회사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이 종근당이 지금은 상당히 좀 조정이 깊게 받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타 어떤 회사들보다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향후에 실질적으로 실물로 그 코로나 치료제가 좀 어느 정도 임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이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조정이 좀 깊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지켜줘야 할 마지막 정말 마지노선은 최종적으로는 정말 최종적으로는 뭐 14만원 15만원인데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을 잡아주고 반등 나왔던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오늘 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22평선 깨지면서 지금 조정이 깊어지고 이 라인대에서 어쨌든 양봉을 좀 뽑아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17만원 정도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기점으로 추세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그걸 외인들이 좀 받아서 금액당으로 따지면 한 32억 14억 정도,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 받아주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인이 순매도인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32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다는 뭐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다음 주 시장에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번 상승하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추세 전환이 된다면 분명히 좀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요즘에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종근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이때가 조금 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좀 22평선 위로 좀 복구가 되면서 18만원 위에서 좀 놀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장중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게 될지, 어떤 기사가 갑자기 튀어가지고 또 이게 밀리거나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제는 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유 없이 조정받으면서 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런 이슈의 가장 중심에는 임상이 있겠죠. 임상들이 잘 좀 진행이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한번 저기 좀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종근당 지금 신용장권 3% 정도, 뭐 크진 않네요. 그죠? 잔고율은 뭐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8% 정도 이상 돼야 잔고가 좀 높다고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입니다. 오늘 그 의협하고 정부하고 많은 뭐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백지화가 된 부분이 계속 기사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 쪽에서 의사협회 쪽에서는 이제 4대 악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부분이 뭐 공공의대라든지 정원 확충 그리고 비대면 의료 관련된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비대면 의료 뭐 진료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정부 쪽의 입장이 관철이 돼야만 이 비트컴퓨터라든지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11시를 기점으로 발표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뭐 조금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물론 시장 빠진 거 정도 수준으로 빠졌다라고는 보이지만 조금 더 강하게 가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디지털 뉴딜에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비대면 의료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컴퓨터가 또 뭐 이 관련된 비대면 의료에 있어서는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라인대 그러니까 한 11,000원에서 13,000원 요 구간대에서 조정을 마친다면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치고 올라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많이 안 들어와요. 보면 뭐 특별히 순매수 금액은 사실은 뭐 이게 1억 정도에 뭐 8,100만원 이 정도니까 크게 순매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차트의 움직임이 이만큼 다이나믹하게 가는 종목들 한번 갈 때 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잡고 버텨만 준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이 오면 다시 그러면 그때는 한 4번 정도를 거의 같은 라인을 쳐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라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 뭐 이런 데가 되겠고요. 그죠? 한 13만원 정도 이 14만원 13만원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된다라고 그러면 한 번씩 세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비대면 언택트 이런 부분들하고 그 원격 진료 관련된 건 아직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특히 이 고점대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 어제 상당히 그 상한가까지 말아준 다음에 한 18% 정도 수준으로 마감했다고 보여집니다. 얘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때 이 윗골을 달았던 음봉을 상단으로 뚫어주면서 12,250원으로 마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조정 시간 외에서도 단일가에서도 2% 정도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아주 밀려버리면서 뭐 관련주들은 좀 갔는데 얘는 좀 밀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봉상으로 좀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 3분봉입니다. 분봉상으로 좀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어찌됐건 중요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안착해줘야 하는 금액은 12,000원 정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자체에서 이렇게 세게 한번 띄워놓던 요 구간 여기죠. 여기 12,000원 정도 요 라인대 요 캔들의 상단 몸통의 상단인 요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안착해주는 순간이 다시 한번 이 윗구간에서 놓을 수 있는 힘이 좀 더 들어가지 않겠냐. 어쨌든 12,000원 이상 들어가야만 장중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를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수급이 좀 몰리면서 한꺼번에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 캔들로 요 상단이죠. 여기서 지금 오늘 넘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밀렸던 요 부분 한번 지금 조정받고 여기서 한번 쳐주고 다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쌍바닥 느낌으로 가면서 다시 아마 돌파 시도를 해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한번 쳐주면서 상승이 조정 후에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이 하락하는 요 순간순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좀 빠지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어요. 거래량이 죽어 있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그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보면 어제의 강한 상승에서의 이 양봉의 한 3분의 1 될까요? 그 정도, 3분의 1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밖에 거래가 안 터지면서 오늘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건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평선 딱 찍고 다시 올라와 주면서 11,700원이니까 아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좀 아주 수익권에서 많이 멀지 않은, 약간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거나 조금 손실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어쨌든 종가로 이 브루저 밴드의 거의 상단 라인에서 멈춰서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더 밀려서 만약에 3일평선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아직 시세가 좀 살아있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매동이 오늘 조금 좋진 않았죠. 뭐 웨인하고 기관이 좀 순매도를 해줬고 웨인이 좀 개인이 좀 받아줬기 때문에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뽑아내주고 그 양봉의 몸통이 전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오늘 금요일에다가 전일 미국 시장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도 어찌됐건 많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것보다는 최종적으로는 그 아래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물량들이 상승할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탈이 안 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이렇게 밀렸던 것들, 그리고 이때 찍고 그냥 쭉 빠져버린 이런 움직임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캔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단일가로 0.85% 빠졌고, 비트컴퓨터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종근당은 조금 상승했네요. 어쨌든 이번 주 시장에서는 광동제약이 좀 한번 쳐주고 나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꺼지는 움직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광동제약은 차분하게 좀 홀딩하시면서 보시는 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자분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면서 여러 수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마 이슈가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한번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와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뭐 의협과 하고의 어떤 이슈들, 또 디지털 뉴딜 관련된 거에 대한 이슈들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근당은 어쨌든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도 지금 밀렸기 때문에 진짜 실물로 정말 뭔가 확정이 좀 돼야지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정말 세게 가야 될 이 21만원 돌파하는 자리를 쉽게 돌파를 못해주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린 다음에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서 종근당은 생각보다는 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실제로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가시화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조금 더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얘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개 중에서는 지금 위치상으로는 광동제약이 가장 좋다라고 좀 보고, 종근당은 빨리 좀 18만원 이상을 좀 복귀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정말 강하게 시세를 낼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일 때보다는 차라리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보는데, 역시 얘가 과연 다시 한번 이렇게 3번이나 밀렸는데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을 뚫으면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신다면 다음 주 시장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이 이제 이틀인데 어쨌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2.5단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밖에 제대로 나가셔서 즐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몸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시장에 좀 도움 될 만한 영상을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좀 많이 올려서 시청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가족과 연인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